86쪽에 116번이야. 자, 요놈이 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고, 자, 가를 보면 fx의 최소값이 3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요거 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네요. 자, 일단 지금 최소값 얘기가 나왔는데 범위가 없어. 그럼 저게 꼭지점을 얘기하는 거지 결국은. 자, 그러면 일단 뭐 우리 하던 대로 일단 아래로 뭘로 그려보고 꼭 x 찾고, 자, 꼭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k가 될 거고, 그럼 최소값이 이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최소값은 fk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최소값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네 이제. 자, 그런데 이 최소값이 3이라고 했어. 그럼 얘가 3이어야 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야 일단. 여기로 가면 안 되고, 꼭지점의 좌표는 k, 3이다 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꼭지점이 요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k, 3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a랑 k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겠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자, 최소값, 최대값 관련된 얘기 나왔으니까 일단 그림 그리고 꼭 x 찾고 a까지 똑같고, 범위가 없고, 그럼 이때가 최소값이다 해서 이제 마이너스 a 나오는 거고, 그래서 a 값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에 x 좌표가 k 그리고 최소값 3이 y 좌표, 그래서 k, 3인데 그게 저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끝내는 거지. 너무 쉬웠고, 그 다음에 120번. 자, 양수 k 어쩌고 저쩌고. 자, 요놈이랑 요놈이 두 점 뭐 알파 베타에서 아무튼 한번 만날 거야. 그래 놓고, 그다음에 fx의 최대값이 10이야. 근데 지금 범위가 나왔네. 요놈이 간단하게 쓰면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인 건데, 딱 그 사이의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이 10이다 이래 놓고, 똑같은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야. 자,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일단 뭐 상황 파악 먼저 해볼게. 일단 이참수 위로 볼록으로 대충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대충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뭐 이런 상황인 거야. 요 2차 함수가 fx가 되는 거고. 자, 이 상황이야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두 개를 일단 대충 그려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요거를 뭐 빼서 풀 거냐 그냥 풀 거냐는 뭐 이따가 생각하겠지.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뺄 일이 많진 않을 것 같아 이 상황은. 뺄 수도 있긴 있지만, 왜냐면 자, 이걸 빼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빼서 x축과의 교점을 찾고 할 때
X좌표 관련된 건 전부 다 똑같아. 근데 Y좌표들은 바뀌어버린다 그랬지. 당연히 바뀌겠지. 지금 이 자리가 Y좌표가 0이 아닐 텐데 이때는 0으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모든 Y 값들은 변형이 좀 생길 거야. 근데 X 값들은 똑같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최대 최소 얘기하고 있어. 이거 전부 다 Y 값이잖아. Y 값이 빼버리면 변해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잠깐 빼서 X 관련된 걸 좀 구해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Y 값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굳이 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어쨌건 그러면 상황을 한번 봐보면 자, 일단 이 상황인데 범위가 딱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러니까 딱 요 범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자, 이래놓고 여기에서 최대값이 10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fx니까 꼭 x 먼저 찾아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꼭 x가 2가 될 거고 요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f2가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4, 8, k, 3 요게 10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k가 3인가? 요렇게 이제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때 최소값을 구하래. 자, 딱 봐도 언제야 일단 요때가 최소인 거지. 자, 요때가 최소여서 일단 결국 요 최소를 구하라는 것은 f 알파를 구하라는 얘기네. 자, 그러면 알파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알파 베타를 구하려면 이제 연립하면 되는 거야. 알파 또는 베타가 궁금하다 그러면 연립 또는 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연립을 해버리면 자, 연립을 할 때 얘네를 이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할게. 그러면 xz 빼기 2x 3은 날라가고 빼기 k는 0 이렇게 될 거야. 근데 k가 3이야. 이렇게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올 건데 딱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인 거지. 그러면 나는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f 마이너스 1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데 이제 k가 3이니까 결국 답은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상황 파악을 먼저 했어. 두 개가 만나는 점에 x좌표 어쩌고 저쩌고 했어. 뭐 대충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최대값, 최소값 얘기를 하는데 범위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때 최대, 그럼 꼭지점 관련된 거고 하다 보니까 k값이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서 당연히 얘가 제일 밑에 있어. 그러면 f 알파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제는 x 값인 알파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두 함수를 빼는 거예요. 뭐 연립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항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는 느낌으로 할 텐데 요 놈을 넘긴 이유는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이쪽 넘겨서 그냥 연립해서 근을 구했더니 이렇게 두 개가 나와. 근데 알파가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알파가 되는 거고 구하면 끝나는 거지. 재밌지? 자, 뭐 활용 문제인데 고등학교 때는 이런 한국말 문제가 더 쉽다고 해서 자, 뭐 공연 관람권 가격이 X만 원 어쩌고
요거야. 자, 근데 대충 보니까 지금 관람권의 가격이 X야. 그러니까 X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냥 뭐 한 개 가격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지. 티켓 값이니까. 그 다음에 Y는 이제 총 이익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 정도가 될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저런 관계가 성립하고 이랬을 때 이제 관람권의 가격을 즉 X 값을 6에서 9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이때 이익금의 최대 Y의 최대값 구해라. 자, 결국 말만 한국말로 해놓고 결국 그냥 최대값 구하는 문제네. 범위도 다 알려주고. 자, 끝나겠지. 금방 끝나겠지. 자, 바로 꽁X를 찾으면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가 될 거고 5분의 4? 잠깐 뭔가 이상하네. 잠깐만. 어쩐지 너무 생뚱맞은 숫자가. 자, 다시. 자, 꼭지점 X좌표 보면 10분의 80이니까 여기가 이제 8이 되는 거지. 8. 자, 이래 놓고 6에서 9까지. 그럼 6이 요쯤 있을 거고 9가 요쯤. 요 범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건 거지. 뭐 fx라고 친다면 f8 구하라는 얘기. 그냥 계산만 하면 되네. 자, 그러면 88이 64에다가 5를 볼게. 일단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80에다가 8 곱한 거니까 64 곱하기 10이 될 거고 빼기 200. 자, 그럼 이 부분 64로 묶어버리면 64 곱하기 5가 될 거고 여기서 200 빼는 거지. 자, 이 정도는 계산을 해보니까 5, 4, 20에서 320인가? 그래서 120이 이제 답이 되겠지. 정확하게는 이제 120만 원이 되겠네. 쉽고. 자, 124번.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 이렇게 있고 직사각형 모양의 문이 있고. 자,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식으로 쓰면 되는 거지. 넓이를 식으로 쓴 다음에 그놈의 최대값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럼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를 이제 내가 구해야 될 것 같고. 자, 물론 가로 세로를 그냥 뭐 x, y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두 개를 쓸 수도 있지만, 자, 문자는 최대한 줄여 나가야 돼. 항상 우리 수학의 공통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문자 개수 줄이는 거야. 자, 그래서 문자는 하나만 쓰려고 애를 한번 써볼 거야.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세로를 뭐 a라고 해도 되고 가로를 뭐 a라고 해도 되고 그랬을 때 뭐 가로를 a라고 한다고 해보자. 만약에 그럼 가로를 a라고 했을 때 이 세로도 a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야. 자, 그 짓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건데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큰 도형 안에 접해 있는 상황이지, 작은 도형이. 이럴 때는 대부분 닮은 비를 사용할 거야. 닮은 비. 그래서 닮은 비를 사용하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 가로의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리고 나는 요 놈의 길이를 닮은 비 같은 걸 이용해서 구해내야 돼. 자,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사실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개서 해야 더 편해 보이긴 하거든. 쪼개서 할까? 쪼개서 할게, 쪼개서. 자, 쪼개서 하기 위해서 얘를 2a라고 할게. 2a라고. 자, 왜 반으로 쪼개야 편하냐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어야 좀 더 닮은 비를 얘기하기가 편해. 자, 그러면
전체가 2a니까 얘는 a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 한 변의 길이가 8이었으니까 그럼 요 전체 길이는 4가 되겠지. 자, 그리고 요거. 자, 이거는 정삼각형의 높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정삼각형의 높이랑 넓이 공식 기억나나? 정삼각형. 이럴 줄 알았어. 자, 잠깐 어디를 펴보냐면 14쪽. 자, 14쪽에 있는 거는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1번의 정삼각형 보면 한 변의 길이가 a고 높이를 h라고 하는 거야. 자, 그때 높이가 2분의 루트 3a 기억나지? 네. 자, 여러모로 설명을 해줬었어. 뭐 이렇게 60도, 30도니까 1대2인데 루트 3 뭐 이런 거에서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그래서 높이가 2분의 루트 3a인데 넓이는 원래 제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루트 빼고 나머지를 다 제곱했다. 뭐 이렇게 기억해도 된다고 했고. 자, 그러면 이 파란 놈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a. a가 여기서는 이제 8인 거지. 한 변의 길이니까. 그러면 이 파란색의 길이는 4 루트 3이 될 거야. 그리고 이 노란색 내가 구해야 될 놈이니까 얘를 x라고 해보자. 그럼 닮은비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자, a 대 4는 자, a 대 4는 자, 그러면 요놈 대 전체로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놈은 높이 전체에서 x를 뺀 거니까 4 루트 3 빼기 x 대 전체 4 루트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됐지?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 이 x를 쓰고 싶으면 이 부분을 4 빼기 a라고 해도 되지. 그래서 4 빼기 a 대 4는 x 대 4 루트 3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될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저렇게 가면 4 루트 3a는 16 루트 3 빼기 4x 여기서 나 지금 x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4x가 16 루트 3 빼기 4 루트 3a 4로 나눠주면 x는 4 루트 3 빼기 루트 3a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 지금 뭐냐면 저 직사각형만 따로 그려보면 자, 요 길이가 2a냐 2a 가로가 2a 세로가 4 루트 3 빼기 루트 3a 요게 이제 되는 거야. 자, 그럼 넓이를 구해야 돼. 넓이식을 구해보면 이게 될 거고. 자, 이제 2차식이 된 거야. 전개하면 2차함수처럼 나올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요놈의 최대값 구하는 거지. 위로 볼로. 꼭 a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가 될 거고, 그러면 최대값은 넓이가 될 거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루트 3 더하기 16 루트 3 해서 8 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오케이? 네. 재밌지? 자, 그리고 한 가지 존빨입니다. 존빨. 그냥 지금은 살짝만 보여줄 거야. 지금부터 바로 떼면 안 되니까. 이거를 나는 사실 보자마자 1초 안에 답이 요건지 알았어. 근데 그 이유까지는 지금 얘기 안 할 거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여줄게. 자, 가로의 길이가 8이잖아. 그지? 그리고 요 세로의 길이가 4 루트 3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요 가로랑 요 세로를 딱 곱하는 거지. 자, 이 가로랑 세로가 딱 절반일 때가 최대야. 그래서 8 절반 얼마야?
4 루트 3의 절반은 2 루트 3 곱해서 요게 이제 답인 거야. 뭐 이런 거를 나중에 시험 전에는 이제 얘기를 해줄 거야. 시험 전에 여러 개를. 아무튼 지금 뭐 버릇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125번. 자, 오늘은 125번까지만 할 거야. 그럼 뒤엔 다 파란색이라서 이제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책 들어가자. 네. 자, 그림을 또 봤더니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번에는 둘레 최대야, 둘레. 자, 그럼 둘레니까 또 직사각형 둘레니까 가로 세로 알아야 되는 거지. 네. 자, 일단 이렇게 나중에도 여러 번 얘기할 텐데 아까는 좌표 축 없이 그냥 도형만 있었잖아. 그때는 이제 길이를 문자로 넣어 대부분. 근데 지금은 좌표 축이 있어. 그러면 점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점을 먼저 문자로 넣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점 두 개를 알면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길이 두 개를 알면 넓이도 구할 수 있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그래서 점 하나를 문자로 찍어볼 건데 당연히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찍어야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오른쪽에 있는 점을 찍는 걸 좋아해서 오른쪽에 저기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x좌표를 a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겠지. 자, 그러면 뭐까지 나온 거냐면 이 세로의 길이가 이 y좌표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저게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가로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가로의 길이 구할 때 당연히 좌우 대칭인 걸 이용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꼭지점의 x좌표가 궁금해. 자, 지금 여기 이제 똑같단 말이야. 자, 꼭지점의 x좌표 5가 되겠지. 5. 그러면 요 한가운데의 x좌표가 5라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 이 한 칸의 길이는 A에서 5를 땡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긴 전체 길이는 요 놈의 2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직사각형을 그려보면 자, 가로의 길이가 이게 되는 거고 세로의 길이가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둘레는 요건 2개를 더한 다음에 또 2배를 하는 거지. 둘 A라고 한다면 2배에다가 가로 세로를 더해주는 거지. 요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A 제곱에다가 24A 빼기 20 요게 이제 되는 거지. 요놈의 최대 물어봤으니까 뭐 금방 되겠네. 꼬개이는 6이 될 거고 최대값은 요때인 거지. 둘 6이 될 거고 이렇게 될 거. 그래서 답은 52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 재밌지? 자, 그래서 뭐 둘레든 넓이든 간에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자, 124번은 좌표 축이 없어. 그러면 어떤 점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변의 길이를 문자로 놔야 될 거야. 시작 자체가. 근데 이렇게 좌표 축이 나오면 점부터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한 점을 문자로 놓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내가 식을 알고 있는 이 식을 알고 있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당연히 찍어봐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길이를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는 이거는 미리 살짝만 얘기를 하고 지나가자면 아까 문제에서도 내가 뭔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좌표 축을 만들 수도 있어. 이렇게 얘를 원점으로 해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4, 여기가 뭐 4, 6, 4, 이제 뭐 이것저것 구했다고 치면 뭐 이렇게 되면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이제 지금은 또 뭐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것까지 가야 되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 점을 문자로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다 정도까지만 일단 얘기를 해놓을게. 직접